요새 동안을 호소하는 40, 50대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동안이 아닌 분들이 딱 제가 딱 눈치를 채는 게 여기가 딱 프로즌, 그러니까 딱 얼어 있어요. 그래서 나 동안이라고 이렇게 웃는데 눈이 안 웃어져요. 그러면은 아, 이분 보톡스 세게 맞았구나. 근데 어색하다. 얼굴에 시술만 너무 많이 받으면 얼굴이 딱 붙어요. 보톡스로. 그러면은 나 동안이야. 나 몇 살이게 이러는데 일단 그러면 얼굴이 로봇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안녕하세요. 비하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저는 저속노화 다이어트의 정석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성형외과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수술만 하다가요.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또 그 이후의 삶이랑 제가 해드린 시술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병원을 나서고 나서도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쭉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도 썼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도 그런 좀 중요한 팁이나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하면 좋은 운동 영양제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가는 이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시술도 받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돈을 쓰고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또 반짝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생 가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돈 내고 받은 이 시술의 효과, 수술의 효과를 조금 더 많이 유지를 할 수 있고, 한마디로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스스로 느껴보니까. 그러니까 저가 느끼는 거를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또 그렇게 고객님들한테도 똑같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나이 들어가는 같은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료의식을 같이 10분 발휘를 해서 돈 안 쓰고도 좋아지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해서 안 될 때는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시술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첫 번째는 좀 유행 따라 하는 시술들이 있어요. 각각의 이제 그 연도별로 유행하는 시술들이 있는데, 10년 전에는 필러가 유행을 했었고요.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저렴한 필러도 많아졌고, 저렴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얼굴이 좀 빵빵하게 돼서 오히려 비호감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 실리프팅 하도 유행하던 시절에는 코에도 막 실을 넣고 얼굴에도 엄청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계속 요렇게만 되니까 그때 당시는 많이 넣은 분들이 자기 얼굴이 사마귀처럼 변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필러를 또 많이 넣으면 사마귀가 됐는데 또 얼굴이 너무 빵빵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매력적인 얼굴이 아니고 비호감 얼굴로 가다 보니까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예뻐지는 효과는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이런 트렌드는 오히려 이런 부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고 나만의 그런 매력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자연스러운 시술 쪽으로 과거에 반등해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안 좋은 관리법은요, 요새 시술 중에서도 집에서 홈케어 하는 기계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기구들을 보면은 또 그것도 유행을 타요. 유명하신 분들이 이거 내가 써서 예뻐졌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원래 예뻤고, 롤러 같은 거 있었잖아요. 얼굴 페이스 롤러, 바늘 같은 걸로 막 MTS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목이나 얼굴에다가 마스크처럼 쓰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싸요. 가격이 비싼데 오히려 그거를 하고 얼굴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오는 케이스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오히려 기미가 더 올라온다든지, 오히려 너무 많이 문질러서 피부가 좀 상해가지고 여기만 까매져서 색소 침착이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너무 많이 나오는 가정 미용 기기들을 너무 열심히 세게 빡빡하는 것보다는요, 필요할 때 살짝 조금씩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마다 받아야 되는 그런 시술들이나 그런 관리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근처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나 아니면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 가서 본인의 얼굴 상태를 한번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럴 때는 상담실장 상담을 할 게 아니고요,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의사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쓰면 좋을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내가 받은 시술은 진짜 어떤 걸 해야 가장 적정한 금액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느냐를 상담을 꼭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요새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요, 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관리
샵에서 하는 경우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관리기계로 허가를 받으면서 시술하는 병원이 아니고 그냥 얼굴 관리하는 샵에서 레이저를 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박피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에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거를 쓰기도 하고 또 입술에다가 뭔가를 계속 주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피도 나고 하는 시술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요새 되게 많이 떠요. 보면서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시술을 하려면은 이 시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느냐까지 알아야 정확히 이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지 이 레이저나 기구들이 이용기기 아니면 뭐 관리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하면서 쓰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그러다 보면은 얼굴을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전에 보면은 미용실에서 얼굴에 이상한 거 주입하신 분들 아직도 10년, 20년 전에 불법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얼굴이나 입술에 딱딱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술하고 얼굴 안면 거상하면 다 긁어내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함부로 레이저나 주사 시술 그리고 칼을 대는 건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딱 하나 있어요. 잠을 안 자요. 제가 몇 가지 콜라겐 부스터들이나 아니면 시술들을 해주는데 효과 좀 느리다 아니면은 좀 빨리 없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눈 밑이 퀭해요. 눈 밑이 퀭하고 피부 톤이 어두워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잠은 잘 주무셨어요? 하면은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특히 기미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미가 빨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오랫동안 악성으로 되게 오래 가시는 분들은 수면에 너무 질이 떨어진다든지 자주 깬다든지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심지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가 하는 데도 있잖아요. 위고비를 쓰고 온갖 거를 다 해드려도 결국에 살을 못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고비를 이기는 분들은 잠을 잘 안 자요. 몇 명 이렇게 공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 좀 자라. 운동을 했을 때는 1시간 더 일찍 자라. 이러면 오히려 자는 동안 우리 안 먹잖아요. 금식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잘 때 몸이 회복되니까 근육량도 빨리 늘고 다이어트 효과도 훨씬 더 좋아져요. 두 번째는 또 잠을 안 자면서 술까지 먹으면 최악인 것 같아요. 네. 밤새 술 먹고 이렇게 잠을 안 자면은 아무래도 술만 먹겠어요. 안주도 먹고 하다 보니까 소화기관은 계속 야근을 하게 되죠. 밤새도록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지쳐요. 지친 상태에서 제가 뭐를 해드리면은 얼굴이 반짝하고 좋아지시긴 하는데 그게 또 밤새도록 또 놀고 술 먹고 야근하고 또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게 효과가 느려요. 나는 왜 해도 효과가 없을까? 이런 분들은 밤에 좀 잠을 자고 술 먹고 놀고 야근하고 또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예민한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게 돼요. 또 살도 찌고 살이 찌면 피부가 좀 안 좋아져요. 왜냐면은 계속 탄수화물을 먹다 보면 탄수화물의 마지막 AGE라는 그런 산물이 있는데 그게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게 하고 기미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노화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습관은 너무 또 잠 줄이고 잠을 줄이는 만큼 예민한 거 그리고 또 술 많이 마시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나중에는 몸이 진짜 빨리 늙고 또 생명력도 갉아먹는 것 같아요. 가성비라 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에 가장 큰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면 그냥 보톡스. 왜냐면은 외국은요 턱이나 이마만 해도 보톡스 가격이 우리나라 10배는 넘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계신 분 물어봤더니 턱 보톡스가 한 50만 원, 60만 원대라 하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5만 원, 10만 원 안에 해결이 되죠. 심지어 깨물 때 이렇게 딱 이렇게 근육이 나오잖아요. 저도 많이 큰데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한 2주에서 한 달 내에 쏙 들어가니까 V라인이 빨리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V라인 또는 여기 침샘 보톡스 여기가 두툼하신 이렇게 만두 2개 붙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턱 깨물 때 생기는 게 아니고 뒤에 이렇게 두툼하게 있는 분들 특히 야식, 폭식 하시는 분들은 침분비가 폭식할 때 쫙 되면서 침샘이 자꾸 발달을 하니까 여기가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보면은 윤상님 정도 보면은 여기가 두툼해요. 그런 분들은 보톡스 맞으면은 일단 침샘이 감소하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서 바로 얼굴이 좀 작아 보이죠. 관자 보톡스는 마동석을 보면은 약간 여기가 뚱뚱한데 보통 조폭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여기 다 머리 밀고 여기가 딱딱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여기다 보톡스를 맞으면은 머리가 좀 작아 보여요. 남자분들을 보면은 모자 사이즈가 감소했다. 머리가 크신
분들은 그런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가 되게 빨리 팍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근육이 크다 보면은 딱 깨물 때 볼록 튀어나오니까 뭔가 우락부락해 보일 수도 있고, 두통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편두통? 근육이 크면 또 신경도 눌리니까 여기 관자가 욱신욱신 아픈 분들은 진짜 여기 보톡스로 저렴하게 한 4, 5개월은 두통도 사라지고 얼굴이 작아 보여요. 이런 것들은 좀 가성비 좋게 되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병원에 와서 상담받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 땀 보톡스는 꼭 맞아요. 여름 되면은 진짜 이거 되게 너무 꿀템이거든요. 가성비 좋은 거는 얼굴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땀 나는 거 보톡스 하면은 땀 나서 불편하고 옷 젖고 하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겨드랑이에 보톡스를 맞는데, 그러면은 겨드랑이는 뽀송뽀송해요. 한여름에 땀을 나도 우리가 옷을 셔츠 같은 걸 입다 보면은 너무 땀 나면은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 얼굴에는 보톡스를 거의 안 맞고요. 겨드랑이 땀샘 보톡스 이런 거는 꼭 맞고, 또 정치인들이나 군인들 보면은 정치인들은 악수를 해야 되는데 손이 땀이 많이 나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축축한 손으로 하게 되면서 손바닥에도 땀 보톡스를 맞으면은 손이 좀 드라이해져요. 그리고 군인들은 이렇게 계속 행군하다 보면 발바닥에 땀이 나다 보니까 무좀도 생기고 되게 미끄러지고 하니까 발바닥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대박 아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자기 체면을 좀 차릴 수 있는 센스 있는 보톡스죠.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한 6개월은 가거든요. 근데 자주 맞다 보면은 이 보톡스도 하나의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레놀도 계속 먹다 보면은 한 알 갖고 효과가 없으면은 2알, 3알 먹잖아요. 보톡스도 맞다 보면은 효과가 떨어져요. 6개월 지속되던 게 5개월, 4개월, 3개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효과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럼 우리 타이레놀 내성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2알도 먹기도 하고 리터치 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진통제 먹으면 또 괜찮아요. 그것처럼 보톡스도 종류를 좀 다른 걸로 해서 맞으면은 또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성을 피하면서 할 수 있고, 너무 자주 맞는 것도 좀 피하시고. 보톡스에 대한 괴담들이 좀 있는데, 보톡스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 내성은 괴담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내성 생기면은 그냥 1, 2년 끊어주고, 아니면 다른 보톡스 맞아주고, 아니면 안 맞으면 또 어느 순간 필요할 때 조금만 맞으면 되고. 그래서 저는 보톡스를 맞는 거는 되게 소량씩 맞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엔 보톡스는 근육의 인상을 못 쓰게 만드는 거고, 인상을 못 쓰니까 주름이 안 접히게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빡세게 맞아버리는 경우에는 얼굴이 로봇 같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주변으로 맞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쇼호스트, 배우 이런 분들은 자기 감정 표현이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배우분들은 이 감정을 나타내는데 진짜 필요한데, 저는 사람의 감정을 잘 전달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피부만 펴고 주름만 없고 이게 동안이 아니고요. 나의 이 동심,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창의력이나 마음들이 진짜 얼굴로 표현이 돼야 저는 동심과 동안이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술을 받아서 나는 피부도 반짝이고 주름이 없으니까 동안이다 이런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비호감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아까 생활 습관 얘기하셨는데 잘 자고 물을 많이 먹고, 오히려 물을 많이 안 먹으시는 분들이 얼굴 건조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리쥬란도 맞고 물광 주사도 맞고 하면은 반짝해요. 여기 물이 들어있으니까 재생이 되니까. 근데 뿌리가 말랐는데 나무에다가 분무기만 뿌려댄다고 반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뿌리가 계속 물을 대주려면은 계속 오히려 물을 마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세포가 촉촉해지면서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요. 그게 진짜 예뻐요. 그리고 눈도 덜 건조하고, 물을 많이 먹어야 또 몸에 있는 혈액이 더 잘 돌고 림프액도 돌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고 하면은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지, 얼굴에다가 막 뭔가를 해야 얼굴만 반짝 이런 거는 결국에는 손등도 쭈글쭈글, 목도 쭈글쭈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거는 이제 반짝하는 거죠.